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평가 수학 가형의 확률과 통계 해설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우리 수험생 학생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 좀 어려웠었던 그런 유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끝까지 풀고 오시느라 진심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달려왔었던 그 모든 결과들 어떤 것도 헛되지 않게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요. 부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마지막까지 격려해 주시고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더 멋있게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확률과 통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첫 번째 문항부터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률과 통계 문제는 이번 수능에서 9문제가 나왔고요. 그 9문제 중에서 19번과 29번에 해당하는 정말 고난도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 2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연계율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미 익숙하게 많이 봤었던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19번, 29번을 빼고는 진짜 이거 수능 특강에서 봤었어, 수능 완성에서 봤었어, 이렇게 굉장히 깊게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여러분들이 쭉 열심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우리 이번 시간 4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부 확률 2가지가 주어지고 이런 확률이 주어질 때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확률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계산을 하는 유형의 문제가 늘 앞장의 문제 하나로 나왔었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건부 확률이 주어진 건데요. 우리가 바로 정의를 이용해서 다 풀 수 있는 유형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맞게 써보게 되면 A 교집합 B의 확률 나누기 PA가 얼마예요? 이게 4분의 1로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뭐가 보이죠? A 교집합 B와 PB의 확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와 B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둘을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도 써보게 되면 A 교집합 B의 확률을 뭘로 나누면 B라는 사건의 확률로 나누게 되면 3분의 1이에요. 자, 여기 PA와 PB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 A 교집합 B의 확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PA 대신 A 교집합 B 확률로 집어넣고 PB 대신 A 교집합 B의 확률로 집어넣으면 A 교집합 B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지니까 구할 수 있겠다. 바로 눈에 들어오시죠. 자, 그래서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PA는 얼마? PA는 4배의 PA 교집합 B. 그리고 자, 그 다음 PB는 얼마? PB는 3배의 P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하면 PA는 4배의 PA 교집합 B, 3배의 PA 교집합 B니까 더하면 얼마? 7배 PA 교집합 B가 나오고 그게 10분의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A 교집합 B의 확률은 10분의 1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0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에는 20,5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자, x바의 기대값과 x바의 표준 편차의 값은 자,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정규분포에서 x바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것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늘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얻어낼 수 있죠? 그렇죠? x의 기대값과 x바의 기대값은 늘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주어진 x바라고 하는 것의 표준 편차는 주어진 x의 분산을 뭘로 나눈 거?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적어요?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라고 많이 적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주어진 x의 기대값이 얼마? 20. 자, 그리고 x의 표준 편차가 얼마? 5. 그래서 5를 표본의 크기의 루트를 씌운 16으로 나눠주게 되면 4분의 5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두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0 더하기 4분의 5.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4분의 8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넘겨서 우리 9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A, B, C, D, E와 그리고 숫자 1, 2, 3, 4 이렇게 총 5장과 4장의 카드에서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9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그러니까 중복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씩만 사용해서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요? 표본 공간, 즉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가 되는 거? 9개를 순수 있게 나열하는 9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때 문자 A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 그러니까 A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고 그 바로 양옆에 뭔가의 카드를 넣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각각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놓여야 된대요. 그러한 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양옆에 놓이는 것은 무엇? 숫자 카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P의 2가지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골라 2, 3 또는 3, 2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4P의 2, 위에다 적을게요. 4P의 2가지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배열하고 나면 얘네들은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묶음과 나머지 카드가 총 몇 개? 나머지 카드가 총 6개예요. 그래서 총 6개 더하기 1인 7묶음의 순열을 우리는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7묶음의 순열에 대해서 이 둘이 바꿔서는 건 이미 배열이 반영이 4P의 2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우린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 이 3개를 한 묶음으로 한 것과 서로 다른 카드 6장에서 총 7개의 배열을 생각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순열이 나온다. 자, 그것을 이제 뭘로 나눠주면 돼요? 9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7팩토리얼, 9팩토리얼이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팩토리얼 분의 4P의 2는 4 곱하기 3이고 7팩토리얼을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4, 2, 8, 3, 3, 9에서 답은 얼마? 3, 2, 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우리가 많이 보던 순서가 정해진 순열, 그 유형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이걸 우리가 간단히 x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그래서 분산이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러한 확률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이 확률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조건과 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바로 이 왼쪽에 있는 확률을 파악을 해야 되죠. 자, 보통 우리가 이와 같이 평균 m, 시그마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포함한 변수의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는 이 값을 못 구해도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표준화해서 구할 수 있게끔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써보게 되면 자, 표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확률 변수 x는 표준화를 할 수 있죠. 평균과 표준 편차 3을 아니까. 그래서 4 빼기 8 나누기 3 표준화된 변수는 자, 8 빼기 평균 8 나누기 3이니까 여기는 0이라고 우리가 쓰면 되겠죠. 그것과 주어진 이것을 표준화한 거 g는 크거나 같다. 8 빼기 평균 나누기 그것의 표준 편차. 이게 얼마?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같이 나타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얘들아 표준화하는 이유가 뭐야? 두 개의 확률 변수가 다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확률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잣대로 놓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표준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놓고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확률은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어디까지? 0까지 구간에 놓이는 확률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어디까지? 0까지 놓일 때의 확률이기 때문에 바로 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거랑 도대체 뭔가의 값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확률을 더했을 때 전체 확률의 반인, 이게 중요한 거죠. 전체 확률의 반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부분을 채워서 전체 확률의 반이 되는 요만큼이 나올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얼마여야 반을 채울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확률? 뭔가의 값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확률이니까 요 확률이 이 빨간색 영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에는 이 값, 즉 8 나누기 8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우리가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대칭성에 따라서 이만큼이 3분의 4니까 이것도 3분의 4가 되는 값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식을 위에다 써보게 되면 자, 대각선으로 곱하면 4시그마는 83, 24 빼기 3m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주어진 조건에서 얻었는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무엇이냐면 py는 작거나 같다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요것의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준화해야 되겠죠. 물론 평균과 표준 편차는 모르지만 요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나누게 될 겁니다. 표준화를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C는 작거나 같다 주어진 변수의 값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봤더니 이 관계를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분모의 3을 한번 곱해볼게요. 3을 곱해보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8, 3, 24 플러스 2 시그마 여기는 마이너스 3m 분모는 뭐가 나와요? 3 시그마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에서 24 빼기 3 시그마 요 값이 얼마예요? 야, 24 마이너스 3m 요게 얼마예요? 4 시그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4 시그마라고 바꿀게요. 4 시그마. 됐어요? 작거나 같다 지입니다. 그 확률을 구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봤더니 우리가 시그마 값을 모르지만 3 시그마분의 6 시그마니까 얼마예요? 3분의 6, 2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럼 2라는 값이 나오니까 0.5 더하기 0.5 더하기 0부터 2까지 확률인 0.4772를 우리가 표를 가지고 와서 구하면 되니까 답은 0.9772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봤었던 유형이기도 하죠. M과 시그마를 모를 때 어떠한 확률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M을 구하거나 시그마를 구하거나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둘 다 알려주진 않았지만 B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끔 해줬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우리 17번 문제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17번 문제도 2016년 대수능에 나왔었던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주어진 독립시행의 사건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배웠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 유형은 이항분포를 제대로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의 원점에 점 P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에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즉 1 또는 2라는 수가 나오면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3 이상이면, 즉 3, 4, 5, 6 이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면 점 P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를 시행하고 A가 아닌, 즉 A의 여사건이 일어나면 또 다른 뭔가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행을 총 15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기대값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바로 무엇을 눈치채셔야 되냐면 이 똑같은 시행을 15번이나 반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시행이 도대체 뭐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옮겨지는 건 좌표로 연결이 되지만 좌표전에 봤을 때 뭐가 있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으니까 눈이 나오고 그 눈이 나오는 독립시행을 15번 반복한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그렇지, 이거 독립시행을 이용한 이항분포를 연결되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 뭔가 확률 변수 X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확률 변수 Y라는 걸 적용하게 되면 Y는 총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사건 A가 일어나거나 A가 일어나지 않거나잖아요. 매 시행마다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일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Y라고 두면 그것은 이항분포를 따르고 총 시행 횟수 15회 중에서 각 시행마다 A가 나올 확률이 얼마? 6분의 2인 3분의 1인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Y에 대한 분포는 이미 다 파악이 됐는데 이 Y랑 내가 구하고 싶은 X랑 무슨 관계인지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Y라는 횟수에 따라서 좌표가 결정이 돼요. 그 좌표는 어떻게 결정이 되지? 그 좌표의 이름을 점 P라고 했는데 그 점 P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횟수 Y는 0부터 1, 2, 3, 4, 5 해서 20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Y라는 횟수가 0부터 20까지의 정수 중에 나왔을 때 X축 방향으로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온 횟수만큼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 그게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이 되는 거예요? A라는 사건이 Y번 나왔으면 A가 아닌 사건은 몇 번 나오는 거야? 15 빼기 Y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좌표에 어떻게 반영이 돼요? Y 곱하기 X축으로 3배, Y축으로는 1배 했으니까 15 마이너스 Y 곱하기 1. 이게 바로 점 P의 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물어보는 거는 점 P의 그 좌표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럼 우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겠죠. 자, 직선이 누구? 3X 플러스 4Y는 0. 그 다음 점이 뭐? 점은 3Y, 15 마이너스 Y 이거예요.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게 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3 여기다가 3Y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15 마이너스 Y를 요 스몰 Y 위치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 3 곱하기 3y 플러스 4 곱하기 15 마이너스 y 이렇게 구하는데 사실상 여기 있는 모든 값이 다 0 이상의 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필요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분모 우리 계산해보게 되면 여긴 5고요. 자, 이제 분자마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 계산하게 되면 5분의 자, 마이너스 4y 플러스 9y니까 얼마? 5y 그 다음에 4 곱하기 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분모에 뭐가 있어요? 5가 있죠. 약분 3. 그래서 y 더하기 12로 우리가 주어진 모르는 확률 변수 x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x의 기대값이죠. 그래서 x의 기대값은 y 더하기 12의 기대값으로 구해도 되는데 y라는 변수의 기대값은 무엇? 그렇지, 여기에서 이항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값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무엇? 2의 y 더하기 12로 쓸 수 있고 2의 y는 np 해서 5라고 구할 수 있고 12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얼마? 1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셨어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과 친숙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왜냐면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도 이항분포를 따르는 뭔가의 숨겨진 변수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새로운 변수를 정의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뭔가의 기대값을 구한다든지 분산을 구한다든지 문제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러한 변수 x의 확률을 구한다든지 그러니까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x의 기대값만 물었지만 만약에 이 값이 뭔가의 20 20이 될 때 y 값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y 값이 x 값이 20이 될 때 확률이 무엇일까 그럼 그 말은 y가 8일 때의 확률 이렇게 찾아서 구할 수도 있었던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혹시 현역으로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런 유사한 기출문제 같이 묶어서 같이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넘겨서 우리 그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와 29번 문제가 올해 우리 수능 수학 가형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 탑2에 들 만큼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주어진 19번 문제는 또 수학 나형에서는 29번에 해당하는 더 어려운 난도의 문항 배치에 들어있기도 해요. 그래서 공통 문항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나온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숫자 3, 3과 4, 4, 4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와 1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근데 그 규칙이 뭐냐? 자, 이제 규칙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이 문장들을 보면서 복잡하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이런 유형의 서로 다른 독립시행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떻게 보면 독립시행 또는 확률 전체에서 고인물 같은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수험생으로서 이 시험 문제를 본 학생들 말고 지금 앞으로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확통 문제를 지금 보고 있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나에게 친숙해져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주사위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이면 뭐를 하고 3이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3 아니면 4잖아요. 근데 맨 처음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게 첫 번째 일어나는 시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나와 있죠? 3이면 뭘 하고 3이 아니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3이 아니면 뭐를 해라. 자, 근데 그때 뭐를 하라고 두 번째 시행을 얘기하고 있죠? 주사위를 던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또 던지고 던져서 나오는 세 눈의 합을 점수로 해라. 마찬가지로 3이 아닌 눈 4가 나오면 주사위를 4번 던지고 나오는 수의 4수의 합을 점수로 해라. 이렇게 3단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얻은 점수가 10점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조금 오른쪽으로 와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시행이 뭐죠? 주머니에서 3을 꺼내냐, 4를 꺼내냐, 둘 중 하나죠. 그것을 우리가 확률로 표현하게 되면 5개 있는 공 중에서 3이라는 공은 2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2. 아니야, 4라는 공을 뽑을 확률은 전체 5개의 공 중에서 이거가 아닌 거, 즉 여사건 관계이기 때문에 5분의 3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을 뽑은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어요. 자, 주사위를 몇 번 던졌죠? 3이 눈이 나오면 3번 던졌습니다. 근데 그 3번 던졌을 때 세 눈의 합을 우리가 각각 세 눈을 순서대로 x1, x2, x3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세 눈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 세 눈의 합이 10이 될 확률을 찾아서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일단 우리가 세눈의 합이 10이 되게끔 하는 순서쌍이 몇 개 나올지는 모르지만 전체 분모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뭔지 알지? 아, 여긴 1부터 6, 1부터 6, 1부터 6이니까 분모는 6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분자에는 뭘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합이 뭐가 되는 거? 10이 되는 거 써주면 되겠죠? 자, 그 합이 10이 되는 걸 이제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순서쌍을 이제부터 빠짐없이 세는 게 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이런 순서쌍을 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세볼게요. 자, 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차근차근 세려면 순서를 만드셔야 돼요. 그 순서를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대소관계를 정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있는 게 x1, x2, x3일 때 가장 작은 값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높여갈 건데 이런 대소관계를 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 2랑 2, 1 중복해서 세고 싶지 않죠? 그럼 어떤 대소관계 주면 되는 거야? 이런 대소관계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대소관계를 x1, x2, x3 사이에 주고서 1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맨 처음엔 1 해서 여기 오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세수의 합이 1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여기 8이 와야 되는데 주사위 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로 맨 처음에 1로 시작했을 때 여기 가장 커야 여기 최소가 될 텐데 그게 6이고 여기는 3이 되겠죠. 1 더하기 3 더하기 6은 10. 자, 이제부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 찾을 거예요. 그 말은 1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 둘을 늘리고 줄입니다. 즉 4, 5. 자, 그 다음에 5, 4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대소관계가 부러지게 되죠. 이 대소관계가 깨진다는 얘기는 중복해서 세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세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1은 끝났다. 1은 끝났다는 거고 2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 원래는 여기 1 같은 걸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같은 게 안 되니까 2로 이제 또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1 같은 게 안 되니까 최소로 찾은 게 3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 했으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무엇? 6. 자, 계속 이 부분을 우리가 늘리고 줄입니다. 그래서 3, 5, 4, 4. 그 다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느리는 순간 이 대소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말은 중복해서 세는 게 어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대소관계를 유지하면서 합이 10이 되도록 하나씩 올리고 내립니다. 끝났다는 얘기는 여기를 늘려서 3. 같은 것으로 3 더하기 3 하면 여기 얼마? 4. 근데 얘들아 그 다음에 이거 느릴 수 있어요? 없죠. 느리면 4, 3이 되니까 대소관계 깨지죠. 그럼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 4로 하게 되면 최소한 같은 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다음 뭐가 왔어요? 2가 오죠. 그 말은 대소관계 깨졌다. 더 이상 찾을 거 없다. 4로 시작하는 것부터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찾았고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경우의 수,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지금부터 채워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지금 여기에 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서상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사실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합이 10이 되는 경우에 x1, x2, x3를 찾은 건데 맨 처음 눈의 수가 1, 3, 6일 수도 있지만 뭐 6, 3, 1일 수도 있고 3, 6, 1일 수도 있죠. 즉 모든 분자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이것이 순수 있게 바꿔서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 만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총 몇 개? 하나, 둘, 셋, 3개만큼 있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요렇게 주사위 눈이 3가지로 나오는 경우 몇 가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만큼 있죠. 왜? 2, 6도 있고 2, 6, 2도 있고 6, 2, 2도 있으니까. 그게 바로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가지인데 그게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해서 3배. 자,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돼요? 6, 3, 18 더하기 3, 3, 9에서 27이 되죠. 자, 그걸 이제 왼쪽에 적어 보겠습니다. 27.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4라고 써진 공을 꺼내는 경우. 자, 그렇게 될 확률이 맨 처음 이거였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야? 4라는 공을 꺼내게 되면 주사위를 4번 던진다고 했죠. 그럼 4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총 경우의 수는 6의 4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4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을 우리가 이번에는 Y라고 해볼까? Y1, Y2, Y3, Y4라고 한다면 이 Y1, Y2, Y3, Y4도 얼마가 돼야 돼요? 10이 돼야 되지. Y2 더하기 Y3 더하기 Y4도 10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니까 분모가 총 경우의 수 6의 4제곱.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순서쌍, 어떤 순서쌍?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경우의 수를 찾아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넣기 위해서 이제 또 오른쪽에 와서 해볼게요. 우리 아까 어떻게 했더라? 1, 1, 1.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요렇게 대소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7이 와야 되는데 주사의 눈이 아니니까 땡.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 2, 6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 앞에는 고정하고 여기 이제 바꾸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을 거예요. 1, 1. 자, 하나 느리고 줄이고, 하나 느리고 줄이고.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은 찾을 수 없죠. 느리는 순간 5,4 같은 거 나오니까. 그럼 그 말은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얘를 높이라는 겁니다. 얘를 높이게 되면 2.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크거나 같은 거를 최대한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2가 오는 거예요. 같은 거. 그럼 4 더하기 1, 5니까 답이 얼마? 여기 5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또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모두 찾아줘야 돼요. 3, 4. 근데 4, 3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찾으면 안 되죠. 그럼 중복되는 거 나오니까. 그래서 끝.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를 늘렸으니까 그 다음 또 여기를 늘려볼게요. 늘려서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여기는 최소한 이렇게 같은 거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또 늘릴 수 있나 봐보자. 그럼 늘려서 여기 그 다음에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오는 수가 뭐예요? 8, 1이니까 9가 돼서 여기 1이 와야 되죠. 이거 깨지면 중복된 거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1, 4로 시작하는 건 끝났다. 그리고 그 이상도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또 2로 시작하는 거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맨 처음 요거 하던 것처럼 또 새로 2로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둘렌 6이니까 여기는 4가 오고요. 그럼 또 여기를 변화시키면서 3, 3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로 늘리는 순간 여긴 2가 되니까 또 2로 시작하는 것들이 2로 시작하는 게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하나 늘린 거 해보자 했더니 또 어떻게 돼요? 작은 게 오니까 2, 3으로 시작하는 게 끝났고 사실 2로 시작한 게 끝났죠. 그럼 3으로 하는 게 보자. 다 같은 걸로 하게 되면 뭐야 3으로 시작하는 거 최소한 단위로 했더니 작은 게 나왔어. 끝이야. 여기 이미 있거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순서쌍, 이건 순서쌍은 아니에요. 그냥 찾은 거고 눈의 합이 이렇게 되도록 해서 10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총 몇 가지냐를 우리가 분모에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눈의 합이 이렇게 나올 뿐인 거지. 1126 나올 수도 있고 6211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6211 나올 수도 있고 2116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총 이렇게 숫자가 구성되는 눈의 수가 구성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가지. 근데 그런 경우의 수가 똑같은 게 몇 가지? 같은 거 2개 있는 거, 같은 거 2개 있는 거, 같은 거 2개 있는 거, 같은 거 2개 있는 거 해서 이렇게 3가지. 하나, 둘, 셋, 3가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두 다른 눈으로 나오는 거는 요거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 2개씩 있는 경우가 몇 가지? 하나, 둘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 3개가 있는 경우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인 경우의 수가 하나, 둘 해서 2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분자에 올라갈 경우의 수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4, 3, 12에다가 3 했으니까 36,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이 6, 3이 6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12, 그 다음에 4, 2, 8 해서 얼마? 20 더하기 60이니까 80이 나옵니다. 이게 분자에 들어갈 확률이에요. 80. 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순서쌍의 개수를 찾았죠? 그래서 여기 얼마? 80.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해볼까? 분모는 5 곱하기 2의 4제곱, 3의 4제곱, 2의 4제곱, 3의 4제곱. 그 다음 3 곱하기 80은 16 곱하기 5죠? 16 곱하기 5인데 16이 2의 4제곱이니까 약분해서 27. 5, 약분해서 답은 얼마? 27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사건 관계니까 나중에 다 구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확률은 또 어떻게 구하죠? 5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분자에 2 곱하기 3의 세제곱 약분 되니까 5, 4, 20분의 1이 돼요. 그럼 20분의 1이랑 27분의 1 더한 게 얼마라고 나오죠? 자, 통분해서 구하게 되면 540분의 47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짝 지워졌지만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모든 경우를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센 다음 사실 그게 순서쌍이 아니라 그러한 숫자의 구성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순서 있게 나열해서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좀 어려운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자, 넘겨서 우리 2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이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일반항이 보이지 않으면 일반항을 직접 문자로 써야 되죠. OC의 K에 대해서 선생님 보통 이렇게 분수에 특히 분모에 x가 들어있으면 그것을 K제곱으로 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O-K제곱으로 보통 택해요. x의 O-K제곱. 자, 여기서 우리가 문자를 모두 묶어버리게 되면 OC의 K 곱하기 3의 K제곱 곱하기 그 다음 x의 O-K제곱에다가 여기 있는 거 x의 마이너스 2제곱의 K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차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곱이 돼야 되니까 O-3K가 얼마? 2. 그래서 K는 얼마예요? 1이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K가 1이니까 우리가 K가 1이 되도록 대입해 버리게 되면 K가 1, 즉 OC의 1 곱하기 3의 1제곱, 1 곱하기 4, X제곱. 그래서 개수는 5, 3, 1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맨날 나오는 22번 위치에 있는 이항 정리에 대한 유형의 문제였고요. 넘겨서 우리 26번 문제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낯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푸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의 확률 또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약간 그런 구조화된 방법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다. 이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둘러앉는 경우의 수. 얘들아, 왜 여기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래야 회전을 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순열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원순열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단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것 또한 원순열을 알려주는 힌트인 거죠. 자,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A와 B는 이웃한다. 자, 원순열로 앉을 때 A와 B가 이웃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요렇게 앉거나 또는 요렇게 앉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과 이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우죠. 왜? A의 왼쪽에 B가 있는 거고 이건 A의 오른쪽에 B가 있는 거기 때문에 A, B가 이렇게 앉는 원순열과 A, B가 이렇게 하는 원순열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라는 조건과 나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 경우에 우리가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집합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도 만족해야 되고 동시에 나도 만족해야 돼요. 그럼 그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가이면서 동시에 나인 거, 이렇게 우리가 집합기호 대신 간단하게 가조건, 나조건을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럼 가이면서 동시에 나를 만족한다는 건 여기에 있는 건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나는 A랑 B 이웃하는 거 먼저 구하는 게 편하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조건을 먼저 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뭘 제거하면 돼요? 구하면 안 되는 거, 이걸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가이면서 동시에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거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문제가 좀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경우인데 이런 조건을 갖는 확률을 구하게 되면 가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이 뭐였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A, B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죠. 자, A, B가 이웃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A, B를 묶음으로 보고 묶음이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원순열입니다. 그럼 5개의 서로 다른 원순열은 이건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A, B 우리가 지금은 생각한 거는 묶음하고 C, D, E, F 이렇게 총 5묶음에 대한 순열이지 이 안에 A, B가 있는지는 지금 반영이 안 됐죠. 그럼 이 안에서 A, B가 이렇게 앉을지 이렇게 앉을지를 반영하는 게 뭐? 곱하기 2. 자, 그 다음 빼기. 자, 가이면서 나가 아니라는 거는 A, B가 이웃하면서 C는 B랑 이웃하는 거예요. 나 조건이 뭐죠? B, C 이웃하지 않는다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C가 이웃하게 돼버리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순열로 앉는 경우. 또는 뭐가 있지? 이것도 A, B 이웃한 거였는데 없애야 되는 경우가 C가 이렇게 앉는 원순열인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원순열은 몇 가지예요? A, B, C 포함해서 나머지가 총 몇 명? 3명이죠.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서로 다른 4개의 대상의 원순열입니다. 그게 바로 3팩토리얼이고 그런 경우가 몇 가지?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분하게 되면 4팩토리얼 곱하기 2 빼기 3팩토리얼 곱하기 2니까 24 곱하기 2에서 48 빼기 3이 6이 10이니까 답은 36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화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푸는 학생도 있었겠지만 문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가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라고 하면 아까와 같이 집합처럼 생각해서 사건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넘겨서 우리 마지막 29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시험에서 확통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19번, 20번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29번 문제가 확통에서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올해 봤었던 수학 가형 문제 중에서 정말 원탑 아니면 쓰리탑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얘들아, 원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어진 19번 문제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선택지에 보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이 맞다 틀리다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는데 29번 문제는 안 그래도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전부 다 나열을 해야 됐었던 건데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오답률은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엔 29번의 오답률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세야 되는 그러한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그 자리에서 완벽성을 기하고 모든 문제를 푸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미적분 어려운 문제도 풀고 이런 어려운 문제도 풀려고 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명의 학생 A, B, C, D에게 검은색 모자 6개와 흰색 모자 6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같은 색 모자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유형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중복조합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9월 모평에서도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 수험생 가이드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해당하는 확통 29번이 동일한 유형에 동일한 방법으로 풀더라. 그걸 선생님이 9월 모평 확통 해설하면서도 이미 알려드렸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봐왔지만 기출을 계속 분석해왔지만 그 해에 6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가 9월 모평에 나온다면 심상치 않은 거야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 문제도 그것과 같은 연장선 상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중복조합.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그러면 얼마나 꼼꼼하게 나열할 것인가. 근데 그때 기준이 되는 세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그렇지, 작은 것을 기준으로서, 개수가 작은 것을 기준으로서 크게 케이스를 나눠서 그 안에서 세분화해서 생각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풀어보게 되면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모자를 받는다. 안 받은 학생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학생 A가 받는 검은색 모자의 개수는 4개 이상이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학생의 4개의 모자, 검은 모자를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은 A를 포함해서 딱 2명이다. 근데 선생님도 여러분들처럼 2시 10분, 여러분들보다 더 늦게 2시 10분에 문제지를 받고 이렇게 풀었는데요. 문제를 선생님도 잘못 읽은 거예요. A 빼고 2명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도 처음에 착각을 했었죠. 그만큼 선생님도 압박감이 심해서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긴장하면서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많이 짠했습니다. 잘 푸셨다면 여러분들 모두 잘했습니다. 자, 근데 우선 우리 이거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9월 모평의 설명에서도 똑같이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뭐 A, B, C, D가 사람으로 주어지든 서로 다른 그릇으로 주어지든 우리가 박스를 만들고 시작을 했었어요. 여기 A, B, C, D가 받는 모자를 이 안에다가 채워서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쌍을 이용했었어요. 근데 맨 처음 주어진 지금 최소한 넣어야 되는 단위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검은색은 X, 흰색은 동그라미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이게 선생님만의 팁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모자를 A는 이미 4개를 넣고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검은색 모자 4개를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검은색 모자는 2개. 그 검은색 모자 2개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분류하고 그 안에서 흰색 모자를 어떻게 나눠줄지를 볼 겁니다. 이게 6급 모평에서 똑같이 나온 매뉴얼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검은색 모자는 우리가 순서쌍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대문자의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게 검은색 모자고요. 흰색 모자는 소문자 순서쌍으로 이렇게 개수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A, B, C, D 이 대문자, 즉 검은색 모자의 순서쌍의 개수는 여기 4개가 들어가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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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합해서 두 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중복적으로 사실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네 개의 그릇에서 또는 네 개의 사람에서 중복 허용해서 두 개를 주는 경우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흰 모자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개를 주게 되면 나머지는 B한테 모두 두 개 줘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 A를 4로 고정하는 경우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또는 이번에는 C한테 두 개 주는 경우, 또는 D한테 두 개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모두 우리가 이 경우를 복사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표로 이 경우만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줬을 때 이게 검은색 모자의 개수라면 흰색 모자의 개수인 스몰 a, b, c, d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얘들아 모두 한 개 이상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한 개를 미리 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한 개를 주고 시작했으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추가로 주는 개수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할게요. 추가로 주는 개수를 스몰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추가로 주는 흰색의 개수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추가로 주는 흰색의 개수를 스몰 a, b, c, d라고 하면 이미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흰 모자 중에 남은 거 몇 개? 네 개. 그게 네 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조건이 있죠. 우리가 A를 포함해서 딱 한 명 더 골라서 검은색 모자 수가 많아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경우에는 B, C, D 중에 누가 더 검은색 모자를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검은색 모자 갖고 있는 사람이 B밖에 없기 때문에 B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즉 동그라미 친 사람은 검은색 모자가 더 많이 받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인 경우에는 A, 즉 추가로 받는 흰색 모자가 몇 개 이하? 3개 이하여야 될 거고 추가로 받는 모자가 몇 개 이하? 1개 이하여야 되겠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구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B가 0 또는 1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결정해서 생각하면 돼요. B가 0이거나 1. 자, B가 0이거나 1일 때, 자, B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서 B가 0이고 3개를 더한 것의 합이 4가 되면 되죠. 그 경우의 수가 뭐? 3H4예요. 근데 거기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쓰면 안 된다고 했었던 경우 A가 3 이하여야 되는데 A가 4가 돼서 4, 0, 0이 되는 빠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빼기 1. 자, 그다음 B가 1인 경우는 뭐가 있지? 자, B가 1이 돼버리면 A 더하기 C 더하기 D가 뭐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자, 그럼 그런 경우 수는 3H3인데 모든 경우 300도 포함될 수 있죠. A가 3 이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5C의 3이니까 10이고요. 그 다음에 6C의 4니까 15 빼기 1이니까 14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요걸 만족하는 흰색 모자를 더 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4가지. 근데 얘들아 우리 뭐도 생각해야 되지? 두 개 모자를 받는 사람이, 두 개 검은 모자 받는 사람이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잖아요. 총 3배로 우리가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3. 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검은색 모자의 개수가 뭐가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A는 4인데 한 개, 0개가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이 경우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여기에 좀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 우리가 흰 공을 먼저 여기는 한 개를 줘야 되죠. 그럼 남은 흰 공의 개수, 흰 모자를 하나 줘야 되죠. 그럼 남은 모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5개예요. 일단 한 개 이상씩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한 개를 줘서 5개의 흰 모자가 남았는데 여기 추가로 주는 흰 모자의 개수를 각각 스몰 A, B, C, D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흰 모자보다 검은 모자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이번엔 B라고 일단 둘게요. B 아니면 C인데, 그죠? B 아니면 C인데 일단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A는 몇 개 이하여야 돼요? 3개 이하. 근데 B는 몇 개 이하여야 되지? 0개밖에 안 돼. B는 0개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거 조건을 놓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조건이 뭐야? 얘들아, C는 A와 B는 검은 모자가 많은 사람이고 검은 모자가 흰 모자보다 많은 사람은 딱 2명만 있어야 된대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검은 모자가 흰 모자보다 작거나 같다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C라고 하는 숫자는 얼마 이상이어야 돼? 1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조건을 반영하게 되면 B는 0이니까 없애버리고 결국에는 A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예요. 자, 5가 되는 경우인데 자, 여러분 이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A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동시에 교집합 C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죠. 마치 사건의 경우의 수로 생각하게 되면 X 교집합 Y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의 경우의 수. 사건 A, X 교집합 Y처럼. 자, 그럼 이 사건 X 교집합 Y를 우리가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는 보통 우리가 확률 또는 경우의 수에서 어떤 걸 많이 쓰죠? 여사건의 확률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무엇을 뺄 거?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 자, 이거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뺄 겁니다. 즉 이것의 여사건을 뺄 거란 얘기죠. 이것의 여사건은 뭐야?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즉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C는 1보다 작다. 즉 C가 0인 경우로 생각해서 뺄게요. 자,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5개 고르는 경우의 수고 빼기. A가 4 이상인 경우는 A가 4가 되는 경우랑 5가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우리가 골라주면 되죠. 자, A가 4가 되게 되면 C 더하기 D가 얼마? 1이어야 되니까 이 합이 1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두 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한 개 구하는 거고, 자, A가 5가 되는 경우는 5, 0, 0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더하기 1이에요. 자, 이게 X라는 집합의 사건, X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또는이니까 더하기, 확률이 덧셈 정리입니다. C가 0인 경우의 수. 자, 얘들아, C가 0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D가 얼마예요? A 더하기 D가 5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의 수는 중복조합 이용해서 EH5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률의 덧셈 정리이기 때문에 이거 또는 이거면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을 빼줘야 되죠. 자,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은 A가 4이면서 동시에 C가 0인 것, 또는 A가 5이면서 동시에 C가 0인 건데, 지금 미지수가 AC, 4, 0, 5, 0 결정되면 D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 더하기 한 가지에서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빼주게 되면 7C의 5, 7, 6, 42, 21이고요. 빼기, 자,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2 더하기 1, 자, 2가 없어지고 6 더하기 1에서 7이 되니까 답은 얼마? 14가 됩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가 14? 요 경우의 수가 14다라는 거죠. 근데 봐봐요. 우리가 검은 모자를 더 많이 갖는 사람을 이 사람으로 했어도 됐고 이 사람으로 했어도 됐잖아요. 그럼 몇 배? 2배 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라지 A, B, C, D의 순서상을 생각할 때 4, 1, 1, 0 해도 되고 4, 1, 0, 1 해도 되고 4, 0, 1, 1 해도 됐었죠. 그럼 이 세트가 총 몇 번? 2번, 3번, 3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3. 되셨어요? 이게 두 번째 경우의 케이스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검은 모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쓰고 있는데요. 이번엔 A가 4개 이상이니까 5개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머지는 합이 1이니까 1, 0, 0 이런 경우 있겠죠. 또는 1, 0, 1, 0, 1, 1, 0, 0, 1 이런 경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경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검은 모자의 숫자가 더 많은 사람은 2명밖에 없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는 흰 모자를 일단 한 개씩 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추가로 주는 흰 모자의 개수를 A, B, C, D 이렇게 우리가 뒀을 때 이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2개를 미리 줬으니까 남은 흰 모자 4개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뒀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 추가 조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미 A는 5개나 갖고 있으니까 어떤 값을 줘도 4를 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어떤 조건 와야 돼요? 0이 와야 되죠. B는 0. 그럼 C랑 D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B는 0이니까 여기 0으로 처리하게 되면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허용수 4개 택하는 음아닌 정수의 3H4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 7이니까 6C의 4에서 6, 5, 30, 15 이렇게 나옵니다. 15가지. 자, 15가지인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5, 1, 0, 0인 경우 15가지니까 5, 0, 1, 0 또 똑같고 5, 0, 0, 1도 똑같습니다. 총 몇 배 해줘야 돼요? 곱하기 3배 해줘야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4, 32인 거니까 72 더하기 여기 있는 거 14 곱하기 3이 6이니까 6, 4, 24, 84 더하기 45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둘을 계산하게 되면 156에 45를 더했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201.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
대한 조건을 만약에 누락했다면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19번도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죠. 일일이 다 나열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지만 지금 이 문제는 우리에게 육구 모평을 통해서 나누는 경우가 익숙한 그런 유형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빠뜨릴 수 있는 요소라든지 또는 이걸 빠뜨리지 않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A 추가로 넣는 흰 공의 개수가 3개, 흰 모자의 개수가 3개 이하, 여기는 오히려 1개 이상, 그거를 또 녹여내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중복조합을 구하는 게 좀 여러분들이 버겁게 느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29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린 만큼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시험을 잘 본 제자들은 선생님이 정말 응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뿌듯한 하루를 보내셨겠지만 정말 시험 결과가 본인이 인생을 걸고 열심히 한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정말 어떠한 선생님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제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거 그거 다 어디 가지 않고 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녹아 있으니까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앞으로 대학 진학 또는 그 이후의 일생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푹 쉬시고 부디 좋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천천히 이렇게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